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본예산 편성연수 강의를 맡은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수는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믿는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우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 연수는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 링크에서 다시 보셔도 되고요. 또 그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별도의 유튜브를 만드셨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곧 탑재가 될 예정이니까 나중에 안내가 되면 거기에서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중간중간 기침도 하고 뭐 코도 좀 풀 수 있고 이렇거든요. 좀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강의하는 교육 자료는 그 유튜브 화면 하단 연수 제목 아래에 보면은 그 태블릿으로 볼 경우에는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기에서 교육 자료 다운 링크 있어요. 거기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링크는 우리 북부교육청, 서울 북부교육청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강의에 앞서서 그 유아교육과에서 사전에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한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답변부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선생님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그거부터 답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예산 편성에서 세출 예산 관리에 전년 예산 복사하기를 할 경우에 본 예산과 최종 예산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와 본 예산을 선택할 경우에 좋은 점과 최종 예산을 선택할 경우에 좋은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뭐 답변 바로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두 개 다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세출 예산 업로드 양식, 엑셀 서식을 활용해서 일괄 업로드하는 것이 어떤 예산 과목이나 예산액 등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사립유치원 예산은 되게 특수해요. 재원이 세 개가 있어요.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재원이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 과정반이라는 그 별도 관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임 예산과 세출 예산의 매칭이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엑셀 서식을 통해서 오류 없이 작업을 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굳이 복사 기능을 사용한다 하면 저는 본 예산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최종 예산은 뭐냐면 그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까지 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 예산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목적 사비들까지 다 복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본 예산을 선택하겠다. 그래도 저는 권장하지 않는다.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질문 2번입니다. 무상급식비 예산의 경우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무상급식비는 우리가 어떻게 오죠? 교부 공문이 별도로 시행되죠. 뭐 3월달 뭐 초 되면 오겠죠. 그죠? 목적 사업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 사업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전제 조건이 뭐죠? 그 2023학년도 원화수에 맞게 우리 유치원에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본 예산 편성하는 지금 시기에 그걸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무상급식비 교부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추후 목적사비 교부 안내 공문이 오면 그 액수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우리 외국 국적 원화 지원금 이게 생겼죠. 외국 국적의 아이도 원화 우리 유학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특수교육 원화 추가 지원금 요거는 세입 예산에서 어디다 편성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요게 사실은
강사들마다 또 지역청 담당자들마다 조금 이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번에 사립유치원에게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이 생겼어요. 그죠? 다 받으셨어요, 책. 요거 25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예산은 일반 운영 보조금 수입 그리고 교육청 보조금 여기에 편성하도록 예시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도 해당 과목에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네 번째. 온종일 돌봄 운영비와 하모니 자원봉사료는 세입 예산 편성 과목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이제 위 질문이랑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강사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랐는데 마찬가지로 지침 25페이지에 인건비 보조금 수입 교육청 보조금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봉사료는 인건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일반 운영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나온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보조금 수입에 편성하라고 하네요. 그죠? 앞으로는 여기에 편성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방역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원해서 근무 중 다치셔서 치료비를 부담해 드려야 하는 경우 운영비, 그 밖의 관리 운영비로 편성하면 되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예산에서 치료비 부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분을 어떤 근로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죠? 산재보험으로 우리가 치료비 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뭐 봉사자로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뭐 유치원 예산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보험을 쓴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원아들도 우리가 보험에서 돈이 나오지 치료비를 유치원 예산에서 다이렉트로 지출하진 않고 있죠. 그죠? 뭐 하모니 비용 세출은 어디에 해야 되는 그 질문 막 올라왔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자, 질문 6번입니다. 교회 지원금으로 기독교적인 행사,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 행사 뭐 이런 거 진행 시 행사 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해야 되나요? 일단 뭐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인가 봐요. 그죠? 일단은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 교회가 유치원이 속한 법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회랑 유치원은 사실 별개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 돈을 준 건데 그 돈은 세입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냐면 기부 후원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예산 세입 예산을 꼼꼼히 보니까 굳이 찾자면 기부 후원금 수입으로 세입 예산 편성해서 이게 기탁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 기탁자가 후원한 목적에 맞게 세출 예산 과목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그 행사가 원아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행사라면 일반 교육 활동비 그리고 행사비 거기에 세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죠? 우리가 어쨌든 기부금, 후원금은 기탁자가 원하는 후원한 목적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 6개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요 질문 답변지도 제가 그 자료 다운받는 곳에 탑재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에서 좀 추가적으로 안내 부탁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연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유아학비 정산 관련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 본청에만 있는 공문 같아요. 그죠? 내부 결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본청에만 있는 공문 같고 우리가 2월 달까지 유아학비를 다 쓰게 되면 분명히 유아학비가 남죠. 그죠? 유아학비가 남는 거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금이라는 게 남을 수 있고 하나는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을 수 있어요. 정상금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유학비 시스템, 그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현재 재원 중인 아이들 모두의 유학비를 청구를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중간에 중도 퇴원 애들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께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퇴직한, 퇴원하는 아이들 거 그 예산이 빠져야 되는데
청구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돈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바로 정산금이라고 하죠. 요거는 유학비 시스템에서 자동 정산되는 금액.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 돈은 뭐예요? 나중에 감액해야죠. 왜냐하면 받지 말았어야 될 돈인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다음 교부 때 감액을 하고 교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는데 집행잔액은 뭐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다 받은 거예요. 정당하게 다 받은 건데 그거를 받은 걸 다 못 썼을 경우에 발생되는 잔액, 그게 바로 이제 집행잔액인데 이게 2021학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죠? 이 집행잔액마저도 감액을 하고 다음 분기 때 보내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학비는 남기지 마라. 집행잔액 남기면 그거 다음 분기 때 줄 때, 그러니까 다음 학년도 첫 분기 때 줄 때 감액하고 주니까 절대 남기지 말아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22학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준다? 감교부 없대요. 예, 집행잔액 그냥 순세계 인형으로 편성해서 그냥 쓰래요. 어떻게 써라? 유아의 직접 교육 경비로 편성해서 쓰래요. 운영위원회 자문 때 꼭 자문 거치시고요. 예. 그러면 좋아진 거죠. 유치원은 집행잔액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액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됐어요. 우리가 유아학비는 결국에는 보조금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로 치면 우리 공립학교로 치면 기본운영비랑 거의 마찬가지 성격의 돈이에요. 근데 기본운영비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거를 감교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순세계 인형으로 그냥 돌려서 다음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감교부 없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죠?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안내가 곧 나갈 건데 그죠? 요거는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건 유학비랑 같은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는 반납하려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교육비는 집행잔액이 있는 유치원은 이 서식에 의해서 우리 관할 교육지원처 재정과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무상교육비는 집행잔액은 아마 감교부 할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기타 안내사항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되었으니까 바로 PPT를 보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연수 순서는요. 먼저 우리 사립유치원 예산 회계 이론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게 중요하죠.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 이론적인 내용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제로 2023학년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포인트 실습하는 거고요. 2023학년도 본예산 작성하는 법 그리고 에듀파인에 입력하는 법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립유치원 법적주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그죠? 사립학교 is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is 사립학교 이렇게 좀 썼어요. 제가 외우세요. 이런 거는 이 안에 드는 거는 외우세요. 그죠? 사립학교 경영자 우리 이사장님이라고 많이 하죠. 일각에서는 그죠? 우리 사립학교 경영자에는 사립유치원을 설치 경영하는 공공단체 이건 뭐 공립이겠죠? 공공단체니까 공공단체 외 법인 우리 뭐 사학재단 아래에 있는 유치원 그죠? 또는 사인 일반적인 우리 사인이 경영하는 유치원 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립유치원 회계 운용 근거입니다. 사립학교법 제33조 회계규칙 동법 제51조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한번 봅시다. 제53조 사망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이런 문구가 있고요. 고등학교와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학년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죠. 이게 뭐예요? 정보 처리 장치 is K-에듀파인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사실이 하나 있죠. 2023학년도부터 이거 생겼잖아요. 그죠? 다 받으셨죠?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에서 매년 11월 말까지 항상 매년 안내를 하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책자도 다 유치원으로 다 배부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산, 회계, 결산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4학년도 3학년도부터는 지침에 따라 회계를 운용한다. 11월인가요? 그때 12월 초인가요? 그때 우리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연수 기억나세요? 그때 이 지침을 좀 자세하게 연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침으로 회계를 운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다? 지침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뭐 처벌 규정이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죠? 우리가 감사에도 이제 지적할 어떤 지침이 생긴 거예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산과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뭐 예산, 회계, 뭐 돈 만지는 거 아니야? 뭐 돈 관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또 나름 중요한 개념이다. 일단 외웁시다, 우리가. 일단 예산 부분이에요. 일단 암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예산은 1년. 예산은 1년이다. 예산은 1년. 그다음에 예산은 계획이다. 예산은 계획. 그리고 예산은 허수다. 뭐 계획이니까 당연히 허수겠죠. 허수다. 그리고 예산은 1,000원 단위다. 원 단위가 아니고 1,000원 단위다. 그러면 교과서에서 말하는 예산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예산이란 1년 동안 유치원이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세입과 세출이 뭐냐? 자, 이것도 세입 예산이라고 하죠. 세입은 1년 동안의 수입 계획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우리가 세입은 1년 동안 수입, 돈 들어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출은 1년 동안의 지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1년 동안 쓸 돈에 대한 계획. 그죠? 자, 정의에는 세입 예산은 1회계년도에 속하는 모든 수입에 대한 예산. 세출은 1회계년도에 속하는 모든 지출에 대한 예산. 그래서 뭐 세입은 수입 계획, 세출은 지출 계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1년 동안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유아학비 그리고 수업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 짤 때 어떻게 짜죠? 유아학비 뭐 우리가 원생이 2023학년도에 100명 예정이다. 그러면 28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2달. 그죠? 그렇게 해서 유아학비의 1년 동안의 예산액을 수입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은 1년 동안 돈을 인건비로 얼마 쓰겠다. 그죠? 교재 교구비로 얼마 쓰겠다.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운영비, 뭐 전기요금으로 얼마 쓰겠다. 그런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지출 계획.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부분이에요. 회계 부분. 회계도 일단은 이거 외웁시다. 회계는 가계부다. 가계부. 우리 집에서 쓰는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달 수입이 얼마고 뭐 매일매일 쓴 돈이 얼마고 그렇죠? 회계는 가계부다. 그다음에 회계는 현금 출납부다. 그죠? 가계부가 곧 현금 출납부예요. 학교에서의 가계부가 현금 출납부다.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회계는 통장과
장부를 매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예요. 매일매일 통장하고 장부랑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는 원단이다. 그죠? 예산은 1,000원 단위였는데 회계는 원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회계의 교과서적인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란 수입, 돈 받는 거, 그렇죠? 지출, 돈 쓰는 거 등 거래 발생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계는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수입 업무와 지출 업무, 돈 받는 업무와 돈 쓰는 업무. 요 수입과 지출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문서가 뭐다? 바로 현금 출납부인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 출납부하고 통장은 매일매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잘하고 계시죠? 자, 우리 회계 업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돈 받아들이는 수입 업무, 그 다음에 돈 쓰는 지출 업무가 있는데, 수입은 입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출은 출금이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자, 수입은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을 수납하기 위한 일련의 회계 처리 절차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뭐 좀 깊이 들어가면 수입 업무에는 징수 행위와 수납 행위가 있는데, 그죠? 그거는 나중에 수입 강의 때 자세히 듣는 걸로 해요. 지금은 예산 강의니까. 지출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해가 아니고 이행이에요. 이행 못하네요. 이행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채무는 뭐예요? 빚이죠. 빚. 뭐 사람을 썼어요. 뭐 인건비를 아직 주기 전에는 우리가 빚을 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채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사람을 썼다, 인건비 주고, 물건을 받았다, 물건 대금 주고. 바로 지출. 자, 우리 이런 예산과 회계는 지금 앞서 되게 많이 설명했죠.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일단 암기합시다. 예산과 회계의 차이. 대표적인 게 예산은 허수예요. 그렇죠? 예산은 계획된 수기 때문에 언제로 계획된 거죠? 그 2월 말까지 기준으로 1년 동안의 기준으로 계획된 거기 때문에 예산은 허수예요. 그렇죠? 가짜 수. 근데 회계는 진짜 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회계는 돈 들어오는 거 그대로 수납 작구. 그렇죠? 돈 쓴 거, 돈 지출한 거 그대로 현금 출납부에 나타나고 하니까 회계는 진짜 수다. 그리고 원 단위까지 나타나잖아요. 진짜 수. 그렇죠? 예산은 허수. 계획된 수니까. 그래서 예산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1년. 그래서 1년 단위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뭐 한 달 거 짜요? 아니잖아요. 1년 거 짜잖아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것까지의 실제로 들어올 돈을 예상해 가지고 짜는 거잖아요. 그죠? 1년 단위. 그렇기 때문에 허수인 거고. 그래서 그게 기간 개념인 회계연도가 있다. 그게 바로 예산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는 그런 사실 기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하고 지출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현금 출납부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돈 수납하면 돈 들어온 걸로 찍히고, 그렇죠? 돈 지출하면 돈 지급한 걸로 찍히고, 그렇죠? 그게 물론 통장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과 회계 차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예산과 회계는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이 네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세입 예산을 짤 때는 무엇을 근거로 세입 예산을 짜요? 수입액을 근거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수입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죠? 사립유치원은 결국에는 원화수다. 2023학년도에 원화가 몇 명일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한 다음에 원화수 곱하기 유학비, 원화수 곱하기 수업료, 원화수 곱하기 무상급식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액이 예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다. 세입 예산액이 만약에 한 5억이 나왔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5억이다. 세입 예산이 났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예요? 쓸 돈,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들어올 돈이 5억인데
쓸 돈이 세출 예산은 10억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항상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되고 예산 확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품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출 예산에서 품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과 그죠? 이거는 예산 개념. 세입 예산, 세출 예산과 그다음에 수입, 지출. 이 회계 업무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마침 방학이라 이렇게 타공하는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 속으로 소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학교들이 다 공사판이라서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회계를 집행을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회계 연도가 끝나고 그러면 다음 해 우리가 4월 달쯤에는 결산이란 걸 하게 되죠. 자,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결산은 예산 개념이에요, 회계 개념이에요? 앞서서 예산 회계 계속 떠들었는데 뭘까요? 자, 결산은 회계 개념입니다. 회계 개념, 예산 개념이 아니고 회계 개념이에요. 자, 왜요?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에 실제 수입액, 실제로 돈 들어온 거, 통장으로 찍힌 거, 그 다음에 실제 지출된 거,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실제 수입액과 지출액이기 때문에 회계 개념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고, 당연히 원단이겠죠? 우리 1,000원 단위 아니고 당연히 원단이다. 자, 결산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산은 1년간 단위 유치원의 실질적인 수입, 지출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한 것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4월 달쯤에 보통 하죠. 그죠? 출납 폐쇄 기간 끝나고 나서야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회계연도 및 출납 폐쇄 기간. 자, 회계연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학년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까지가 한 회계연도 1년간의 회계연도다. 자, 우리가 2월 말일까지인 징수결정, 그죠? 징수결이라고 하는 징수결정 및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좀 자세히는 아니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징수결의가 뭐예요? 징수결의는 우리가 이 세입예산 항목으로 돈을 얼마를 받을 거예요라고 미리 판단을 내리는 행위 이렇게 이제 항상 말을 하죠. 우리가 뭐 엄마한테 수업료를 10만 원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뭐 2월분 거를 받을 거예요라고 이제 징수결의를 해놓으면은 그죠? 그거를 뭐 원칙적으로는 2월 말까지 실제로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 그죠? 우리가 뭐가 있다? 출납 폐쇄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납 폐쇄 기한은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는 2월 말까지 징수 결의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3월 20일까지는 수납 처리를 할 수 있다. 전년도 예산으로. 그죠? 그리고 지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지출 원인 행위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3월 20일까지 전년도 회계에서 지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2022 회계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행위까지 해놨어요. 계약까지 했는데 그 날짜가 2월 27일이었다. 근데 물건이 언제 와요? 물건은 뭐 빨라야 3월 10일이나 돼야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지나버렸네? 그러면은 2022 회계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지출 원인행위를 2월 27일 날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납 폐쇄 기한인 3월 20일 안에서는 22회계로 지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 회계연도에 속한 모든 수입 및 지출의 금전 출납 업무가 종료된다. 언제가? 3월 20일이. 3월 20일이 휴일이거나 3월 20일이 뭐 토요일, 일요일이다. 그게 다음 날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 3월 20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날로써 끝내야 된다. 그죠? 해당 회계연도 중에 징수 결정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 업무와 지출 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지출을 마감할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그거죠.
우리가 이제 회계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산이 있어야 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뭐 품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요? 전년도 현황을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편성해라. 현실성 있게 뭐 막 예산이 사실은 들어올 예산은 뭐 5억인데 막 10억을 우리가 편성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시스템적으로 되긴 하죠. 우리가 숫자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과목들 잘 나눠져 있죠. 그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요. 그죠? 운영위원회 자문이 무조건이다. 그리고 예산 공개, 그다음에 지원청에 보고하는 거 언제까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2월 23일이겠네요. 그죠? 2월 23일까지는 꼭 공개하고 보고를 해라. 예산 공개는 어디에요? 원칙이 유치원 홈페이지에 한다. 유치원 홈페이지 없는 학교, 없는 유치원 많죠? 뭐 유치원 홈페이지 없다고 뭐 키즈노트나 알림이에 뭐 이렇게 공개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고 홈페이지가 없으면 우리 관할 지원청 홈페이지에 다 탑재하도록 해놨으니까 거기에 유치원에서 직접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업로드 할 때는 어떻게? 총괄표만 하면 안 되고 총괄표 플러스 세입예산 명세서, 세출예산 명세서 같이 공개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가지고 감사의 지적 사례 있었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집행해요? 집행의 방법은 두 가지다. 수입 업무와 지출 업무. 그죠? 수입, 그러니까 결국엔 예산 집행은 뭐예요? 회계네요. 그죠? 회계가 수입하고 지출이니까. 그죠? 수입을 하는 사람을 수입원, 지출을 하는 사람을 지출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수입은 지출의 재원이 될 세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회계 처리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 돈 받아들이는 업무예요. 돈 받는 업무.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로 구분된다. 징수행위는 이러이러한 세입 예산 항목으로 돈을 얼마를 받을 거예요라고 미리 판단을 내려서 원장님한테 우리가 결제받는 행위, 징수결이죠. 그다음에 수납행위는 뭐예요? 실제로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오, 10만 원이 찍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10만 원을 수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납행위다. 이 수납을 하게 되면 이제 현금 출납 후에 그게 이제 기재가 되고 그 수납액과 통장액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출은 돈 쓰는 거, 그죠? 원인행위에 의해 부담한 채무. 그러니까 원인행위란 말이 뭐냐면 어떤 원인이 되는 행위예요. 이 원인 어떤 원인이냐면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래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빚을 갚기 위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죠? 물건 받고 대금 주는 거, 사람 쓰고 인건비 주는 거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칙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뭐 인건비 우리가 옛날처럼 뭐 돈 봉투에 주는 거 아니고 다 개인 통장으로 개인 예금주 확인해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로 봐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입 업무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은 원장님이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치원의 원장님이 임명을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인, 뭐 대부분 동일인 하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회계를 집행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장부, 서류 나와요. 그죠? 장부 정리는 5년간은 보존해야 된다. 장부에는 뭐가 있어요? 현금 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회계 문서는 5년간 보존. 그다음에 서류 우리가 지출결의서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출 증빙서, 지출 서류 이런 것들도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자세한 방법은 우리 지출 강의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해야 되겠죠? 이제 결산은 어떻게 해요? 뭐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차기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되어 있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그게 4월 9일이네요. 4월 9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4월 24일까지네요. 거기까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결산 공개, 그 다음에 관할청 보고, 이것은 5월 말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공개도 원래는 이제 유치원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없으면 우리 관할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바로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앞서서 예산은 뭐가 있다고 했죠?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에 의한 구분이에요? 재원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거, 거기에 의한 어떤 예산 구분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종류는 성립 시기에 따른 예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먼저 본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은 뭐예요? 지금 본예산 연수잖아요. 우리 본예산 어떻게 편성하는지 배우려고 지금 오늘 하는 거죠. 한 회계연도가 안에 단위 유치원 활동을 반영하여 편성된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이다. 그렇죠? 지금 이거 편성하려고 지금 연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은 뭐냐?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 뭐 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변경된 사유가 발생해서 원장님이 다시 예산을 바꾸는 거예요. 뭐 뺄 건 빼고 늘릴 건 늘리고 뭐 이런 거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필수예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죠. 성립전 예산. 이건 뭐예요? 성립이란 거는 확정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 예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유 경비 전액이 보조 또는 기탁된 경비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사업비 우리 교육청, 시청, 구청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주는 돈이 있어요. 교부 안내 무슨 예산 교부 안내 이렇게 그런 예산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기 전에 그죠? 미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예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수익자 부담 경비.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수익자 부담 경비 같은 경우 뭐 사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일이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 예산 할 때 이런 예산들은 이미 본 예산에서 사실 세워놔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특성화 교육비 우리가 미리 본 예산 할 때 다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울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뭐 현장 체험 학습비 이런 것도 있으면 미리 본 예산으로 미리 세워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비를 본 예산에 안 세웠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어떤 사정이 바뀌어서 중간에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운영위원회 그 위원들한테 우리 본 예산 때 그 안 세운 그 현장 체험 수익자 부담 경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 다 세우니까. 그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은 두 가지 경우에 세울 수 있다. 성립전 예산은 언제 확정이 되죠? 비로소 다음 추경 때 그게 확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산 연수 한번 하겠지만 간주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 추경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추경을 다 끝내고 났는데 그 이후에 목적 사업비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됐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 사업비, 마지막에 온 목적 사업비를 확정만 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그냥 확정 버튼 누르는 거. 그게 바로 간주 추경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결산 연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본 예산, 오는 예산 편성 절차. 법인 유치원은 이렇게 한대요.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이 11월 달에 이제 오죠. 그죠? 교육감이 오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사장님이 보시고, 이렇게 편성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통보받은 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송부 확정하고, 그거를 원장님이 청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인이 경영하는 우리 일반적인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에서 예산 편성 지침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2023학년도 예산 편성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11월 말까지 우리가 통보가 되면 그거를 우리 사립학교 경영자, 설립자님, 이사장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런 요령들을 원장님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럼 원장님은 그거를 참고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예산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겠죠. 자문에서 이제 확정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장님이 그거를 교육청에 관할 지역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예산 편성 사전 준비를 11월 말까지 해야 되겠죠? 세입 예산 규모를 예상한다. 세입 예산은 결국엔 원화수다. 우리 2023년도 원화가 100명쯤 될 것 같은데 100명 곱하기 유아학비 100명 곱하기 그다음에 뭐 수업료 곱하기 뭐 12개월 이렇게 우리가 세입 예산의 규모를 예상을 하고 그죠? 뭐 가용재원 등 어떤 세출 규모도 그에 따라서 검토하고 그리고 있으면 11월 말에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죠.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산 편성은 이렇게 짜라. 그렇죠? 그리고 예산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때 요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라. 그죠? 그다음에 각종 단가들이 있어요. 뭐 업무 추진비는 한 명당 얼마, 경조비는 한 명당 얼마, 뭐 급식비는 한 명당 얼마 이 안에서 편성해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 통보 요령을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누가? 설립자님이 원장님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받은 원장님은 교직원들의 예산 요구와 어떤 예산 조정 등을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자문을 하는 거죠. 자문을 하고 이제 법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제출이라는 어떤 과정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산 확정이 언제 되느냐?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그렇죠? 2월 23일까지 예산 확정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법인은 10일 전이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 에듀파인에서 예산 확정 버튼을 2월 23일까지 눌러야 돼요.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교육청에서 전화 와요. 왜 안 눌렀어요? 전화 와요. 분명히 전화 와요. 무조건 2월 23일까지는 에듀파인 예산 확정 버튼 눌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5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과 홈페이지에 보고 공개가 되어야겠다. 그죠? 우리 K 에듀파인에서 본 예산 편성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게시 버튼 누르고 예산 등록하고 등록은 세입 예산 등록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 예산 등록하고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뭐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뭐 굳이 안 해줘도 돼요. 네. 그래서 조정이 없으면 바로 확정으로 되는 거죠.